자, 오늘 뭐 하루 종일 또 예상하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를 많이 이야기들 할 겁니다.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번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의 평가, 정치평론가도 아니신데 뭐 경제적인 평가를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 게 없었던 회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밋밋한 걸 떠나서 아예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서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안고 지난주부터 먼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성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네.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이야기들만 좀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실망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또한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는 조선 원전 방산 뭐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한 것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좀 실망감을 좀 안고 계시긴 하겠으나 그래도 없으셨던 분들 기준으로 보면 저는 조정은 기회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 원전 방산 모두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산업이 어디냐? 조선이었죠. 네. 그러니까 조선만큼은 조금은 다른 색깔, 다른 시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내에 조선소 설립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 네. 뭐 한국 조선업의 기회, 뭐 맨날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기회는 아니고요. 저는 기회이자 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자는 명확해요. 한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들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 분들보다 또 외국 분들이 더 많아지는 또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에 반기를 들게 되면 굉장히 또 큰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의 힘을 맞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긴 하겠지만 계속 이제 좀 불편한 어떤 동거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네. 자국 기업에게도 그러는데 제3국인 우리나라 혹은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간섭을 넘어서는 국유화 그렇죠. 의 위험까지.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기회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먼저 기회다라는 것에 조금은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업 하면 MRO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MRO 산업도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MRO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네.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커졌거나 원체 MRO 규모가 크거나 그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작은 규모를 이제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규모가 계속 커져야 되거든요. 이 규모가 커지는 것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규모가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이 MRO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남길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이게 만약 높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성이겠죠.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지금까지의 패턴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좀 감안을 했었을 때는 MRO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회인가? 이 부분도 저는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사들을 좀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너는 조선사들 중에 어디를 그렇게 선호를 하느냐라고 네. 질문을 하시면 저는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가장 그냥 펀더멘탈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가 미국이 이제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조선사들은 위기이자 기회인 반면에 기자재들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저는 조선사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뭐 항상 기대는 이제 윈윈,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필요한 부분이 교합돼서 상생하거나 뭐 시너지를 내거나 이런 출발점이지만
실제 진행해 보면은 걸림돌들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큰 기대를 다시 녹이기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일각 맞는 얘기 공감도 되고요. 근데 기자재 쪽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걸 좀 더 풀어간다면은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수주를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결국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럼 미국 수주를 안 받았느냐 그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함정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우리나라에 수주가 왔을 경우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조선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규제 그런 어떤 조건이 보다 좀 완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쪽에 저는 엔진 쪽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다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사 그리고 다른 기자재보다 엔진 쪽이 수요의 폭이 훨씬 더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조선사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 안에서 본다면 엔진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엔진 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 엔진하고 현대마린 엔진하고 이 두 기업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기업 모두 수급적으로도 실적적으로도 수주 잔고적으로도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예요.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주가의 패턴이 시청자분들의 이제 성향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산 무기 주요 구매국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의 방산 협력이 더 커질 건가요? 이 뭐 무기 뭐 B2 폭격기도 우리한테 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갈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보고 이제 그 폭격기 그 밑단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가라는 형식의 어떤 대화였기 때문에 네. 오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주는 지금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적인 모멘텀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방산주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많고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수급 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밀림이 나왔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만큼은 저는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주 국방이 안 되면 언젠간 우리도 저렇게 되는 날이 올 수 있겠다라는 고민 때문에 국방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시간의 문제이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는 저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방산주들은 길게 볼수록 좋고 타이밍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애매한 시점보다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 기회가 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항공우주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항공을 보면은 뭐 미국 네이비라고 하는 미 해군과 그다음에 공군의 이게 다르더라고요. 하나의 국방성 예하로 다 통제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약간 견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요. 뭐 럭키드 마틴하고 보잉하고 막 얽히고 설키고 좀 복잡한데 우리나라의 KF-21이 미국 주력 공항 그 전투기가 이제 지금 랩터잖아요. 네. F-22 랩터인데 그 KF-21이 이 랩터를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훈련하기엔 비용이 많이 든단 그쵸. 말이죠. 근데 우리 KF-21이 약간 유사한 미니 랩터처럼 돼 있어서 요게 이제 조금 진입을 할 수 있는 걸로 가다가 지금 정권 바뀌고 막 윤석열 정부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멈춘 상태거든요. 네. 근데 다시 그거를 재개한다면은 방산 협력이 오히려 지금은 조선 MRO 쪽에 집중돼 있지만 그렇죠. 또 개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 좀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이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쪽도 방산 쪽으로 어떤 협업이 좀 후광 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협업이라기보단 그냥 물건을 가져다 파는 정도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너무 크게 보시기보단 원래 잘하던
그리고 원래 하고자 했던 유럽 쪽에서의 이제 판매망이 늘어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는 유럽이고요. 하나 시스템 기준으로는 중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상 무기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방공 무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내세우는 무기 체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폴란드를 넘어서서 루마니아라든지 새로운 나라와의 어떤 계약 체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중동 쪽으로의 이 판매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수주 잔고가 쌓이는데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정체됨을 이용하자라는 주의이고, 만약에 그 수주 잔고가 쌓이는데 정체되어 있을 뿐더러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도 좋긴 좋은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좀 부담이 되셨던 분들에게는 확실한 기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가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아주 그 유명한 문장을 지금 또 탄생을 시켰죠. 마스가 이후에. 뭐 아주 또 적절했다. 미국 언론들도 지금 그 얘기들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엄지척.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네. 뭐 좋았는데, 자, 이 남북 경협에 대한 불씨를 계속 남북 이제 화해 무드겠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컨트리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 어떻게든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걸 좀 풀어주시면. 이게 박수도 손이 좀 맞닿아야 좀 쳐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 없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만나서 네. 둘이 이제 자화자찬했다고 해서 그렇죠. 경협에 대한 진도가 빠르게 흘러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경협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가 지금 보면 모두 이제 상승분들 반납하는 흐름들을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그리고 연변에도 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극히 알고 있고, 아마 그 머릿속에는 사실 북한은 저는 들어와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들어와 있었다라면 몇 번이고 계속 언급을 했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와 다르게 북한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머릿속에는 온통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잘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서 이제 본인이 또 중재를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고민을 하겠지, 지금은 그쪽보다는 러우 쪽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이야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좀 붙으시되 오늘 이렇게 또 수급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갭상승 이후에 다 내려앉아 버리면 참 다시 붙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주라고 보여졌던 뭐 아난티, 현대 엘레베이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좀 타이밍을 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과 별개로 실제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강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경협보다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휴니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네. 휴니드 2대 주주가 어디냐면 미국의 보잉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잉의 세일즈맨은 누구냐? 그럼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 관세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또 팔고 온. 대한항공이 100세대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 봤었을 때 경협주보다는 오히려 방산 쪽에서 좀 나름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휴니드라는 기업도 갭상승 이후에 좀 밀렸어요. 그래도 이제 뜬금없이 정말 허무맹랑하게 북한은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만 경협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휴니드처럼 확실하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기업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북한 쪽의 반응 얘기하셨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SBS 보도에 평택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거꾸로 된 지도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 쪽이 좀 거칠은 반응. 이게 한반도 안보 지형 자체가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성과 뭐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됐는데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껄끄러운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껄끄러울 내용.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북 경협이 온화한 분위기로 좀 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오늘 주가도 이제 올랐다가 와 밀리는 것도 쉽지 않은 허들일 수 있겠다 싶긴 하네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중국 견제 얘기. 그러니까 한국의 중요성은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기 때문에 이번 그 정무적인 지도형 자체도 일본을 거쳐가서 미국을 갔던 이유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네 틀 안에 우리 뭐 같이 으쌰으쌰.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서 속상하지만 외줄타기를 지금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워낙 강대 강의 싸움이 있고 누구 하나 뭐 이게 물러설 수 없는 현재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그러다 보니 산업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수혜를 받는 쪽, 저쪽으로 가면 또 피해를 받는 쪽 이게 좀 많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관세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학습 효과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무뎌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 연말쯤 혹은 올해 1분기 초에 고민했던 것만큼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거나 어떤 수급적으로 지금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간밤에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또 미국의 3대 지수가 그렇게 혼조권으로 밀렸으니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방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는 조금씩 이제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만 계속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은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지금 화면에 나갔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오늘 약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복잡다단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왕과 뜨거운 포옹을 했는데 주가는 뜨겁게 네. 올라가질 못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뒤에 세세한 내용들이 사실 후속 보도가 다른 보도지만 뭐 보셨겠죠. 근데 네. 이제 엔비디아의 HBM4 퀄 테스트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내년 1분기에나 확정이 될 거다. 네. 삼성전자는 어차피 좀 뭐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하이닉스는 왜 이러지? 라는 의문점. 거기에 오늘 갑자기 하이닉스는 뭐 유리기판 얘기를 또 막 꺼내들고 네. 뜬금포다 제 느낌에는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해서 주가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오고 가이던스 잘 나오고 주가 올라가면 네. 이 모든 것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네.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있고 네. 엔비디아를 바라봄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두 번째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출시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두 개만 확정만 해주면 수요에 대한 고민은 안 합니다. 왜냐 중동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확인만 된다면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외국계 레포트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 아직까지 목표가 중립이라든지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모두 목표가 상향 리포트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만 잘 버텨내면 다음 주 초에 반도체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과 우리 주가의 영향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